흔히들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법 같은 비법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작은 돈이 순식간에 거대한 부로 팽창하는 기적, 남들은 모르는 은밀한 정보, 혹은 시대를 잘 타고 난 천원만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자극적인 뉴스 속에서 누군가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며 스스로의 평범한 일상과 느린 걸음을 초라하게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부의 형성 과정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화려한 마법이나 비밀스러운 주문 대신 지극히 투명하고 정직한 원리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는 우연히 떨어지는 벼락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빗방울이 모여 만들어낸 거대한 강물에 가깝습니다. 이 강물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위에 자신의 배를 띄우는 방법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운에 기대는 토박꾼이 아니라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지혜로운 항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단기간의 요행보다 긴 호흡의 성장에 가치를 두신다면, 그리고 이 깊은 여정에 공감하신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 이 철학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숫자의 증식을 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삶을 대하는 태도, 그 자체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통찰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잣돈, 그 첫 번째 상징적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은 우주선이 지구의 중력을 꿰뚫고 우주로 나아가는 과정과 완벽하게 닮아 있습니다. 우주선이 발사될 때 소모하는 연료의 무려 90%는 대기권을 벗어나는 그 짧은 구간에 모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폭발과 진동, 그리고 뼈를 깎는 듯한 마찰열을 견뎌내야만 비로소 중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처음으로 의미 있는 자본을 모으는 과정 역시 이와 같은 극심한 중력의 저항을 받습니다. 소비의 유혹, 주변 사람들의 시선, 당장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는 뼈아픈 자괴감이라는 일상적인 중력들이 우리의 발목을 끊임없이 아래로 잡아당깁니다. 이 시기에는 모으는 돈보다 빠져나가는 돈이 더 커 보이고, 투자를 통해 얻는 수익보다는 노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땀방울이 훨씬 더 직접적이고 무겁게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대기권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소비와 가난의 궤도로 추락해버립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인내의 시간을 견디고 마침내 일정 수준의 자본이라는 대기권을 돌파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다른 물리법칙이 적용됩니다. 무중력 상태에 진입한 우주선이 아주 적은 연료만으로도 관성을 통해 끝없이 전진하듯 임계점을 넘선 자본은 복리의 마법이라는 새로운 동력을 얻어 스스로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돈이 돈을 버는 구조, 즉 자본이 스스로 일하는 시스템의 위대함을 체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복리의 성장 과정을 자연의 섭리에 빗대어 보면 동아시아의 깊은 산속에서 자라는 모소대나무의 생태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농부들은 모소대나무의 씨앗을 심고 매일같이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보지만 첫 1년, 2년, 심지어 4년이 지나도록 땅 위로는 단 몇 센티미터의 작은 싹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의 다른 나무들이 잎을 틔우고 가지를 뻗으며 화려하게 자라날 때 모소대나무를 심은 땅은 마치 죽은 땅처럼 적막하기만 합니다. 참을성 없는 이들은 비웃고 조롱하며 땅을 갈아엎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5년째가 되는 어느 봄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던 대나무의 싹이 땅을 뚫고 나오기 시작하더니 하루에 수십 센티미터씩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불과 6주 만에 30m가 넘는 거대한 숲을 이루게 됩니다. 지난 4년 동안 대나무는 결코 성장을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 위로 자신을 드러내는 대신 훗날 뻗어 나갈 거대한 줄기와 잎을 지탱하기 위해 땅속 깊고 넓게 수백 미터에 달하는 단단한 뿌리망을 구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공적인 투자자의 삶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초기에는 아무리 절약하고 투자해도 자산의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이 폭락하거나 긴 횡보장에 갇히면 나의 노력은 완전히 무의미해 보이고 남들이 투기로 거둔 1억 천금의 소식이 나의 가슴을 후벼 파기도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계좌의 숫자가 멈춰 있다고 해서 당신의 성장이 멈춘 것은 아닙니다. 그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 우리는 금융을 이해하는 지식의 뿌리를 내리고 공포와 탐욕을 통제하는 심리적 뿌리를 뻗으며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투자, 철학의 뿌리를 완성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뿌리가 완성되는 순간 자산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속도로 폭발적인 퀀텀 점프를 이뤄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루한 뿌리 내림의 과정을 끝까지 버텨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1억 천금을 노리는 트레저 헌터, 즉 보물 사냥꾼의 마인드를 버리고 거대한 성당을 짓는 위대한 건축가의 마인드로 무장해야 합니다. 보물 사냥꾼은 오직 결과에만 집착합니다. 그들은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대박 종목, 급등하는 자산이라는 신기루를 쫓아 끊임없이 시장의 표면을 헤맵니다. 운이 좋아 보물을 찾으면 탕진해버리고 찾지 못하면 시장을 저주하며 떠나갑니다.
그들의 삶에는 축적이 없고 철학이 없으며 오직 극단적인 흥분과 절망만이 교차할 뿐입니다. 반면 성당을 짓는 건축가는 다릅니다. 중세의 위대한 성당들은 한 사람의 생애 내에 완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 돌을 놓는 석공은 자신이 이 성당의 완성된 모습을 보지 못할 것임을 알면서도 그저 오늘 자신이 깎아야 할 벽돌 하나를 완벽하게 다듬어 정해진 위치에 올려놓는 일에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투자의 과정도 이와 같은 숭고한 건축의 과정입니다. 매달 절약해서 모은 작은 돈, 주식시장에서 받은 소박한 배당금, 그리고 실패를 통해 얻은 뼈아픈 교훈들은 모두 당신만의 경제적 자유라는 거대한 성당을 짓기 위한 단단한 벽돌들입니다. 이 벽돌들은 단기간에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지는 않지만 세월의 비바람과 시장의 폭락이라는 지진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줍니다. 건축가는 시장이 오늘 당장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예측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좋은 자산을 싼 가격에 매입하여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행위 자체에 집중할 뿐입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과정에 충실할 때 투자는 더 이상 스트레스와 불안의 연속이 아니라 일상의 평화로운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러한 건축가의 길을 걷다 보면 필연적으로 수많은 소음과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시장이라는 바다는 결코 고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오디세우스의 여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바다의 요정 세이렌들은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항해사들을 유혹하여 배를 난파시킵니다. 금융시장에도 매일같이 세이렌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경제 매체들은 당장이라도 세상이 망할 것처럼 공포를 조장하거나 반대로 지금 이 자산을 사지 않으면 평생 가난할 것이라며 탐욕을 부추깁니다. 주변 사람들은 각자의 성공담을 과장하여 떠벌리고 이름 모를 전문가들은 족집게 같은 예측을 내놓으며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이 치명적인 소음의 바다를 무사히 건너기 위해 오디세우스는 스스로를 배의 돛대에 꽁꽁 묶고 선원들의 길을 밀랍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밀랍과 밧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만의 확고한 투자 원칙과 기계적인 자산 배분,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의연한 태도입니다. 투자의 대가들이 이룩한 성과는 그들이 미래를 정확히 예측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만들어내는 공포와 탐욕의 사이클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자신의 원칙을 우직하게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지능은 복잡한 수학 공식을 푸는 머리가 아니라 쏟아지는 소음 속에서도 길을 닫고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심리적 통제력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내면의 원칙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평범한 지능을 가진 사람이 천재적인 지능을 가진 투기꾼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더 깊은 통찰을 위해 우리는 도대체 왜 부자가 되려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정 금액을 목표로 삼고 달려갑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진정한 본질을 깨달은 이들에게 목표액이라는 숫자는 그 자체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의 진정한 가치는 값비싼 외제차나 화려한 명품 시계 혹은 남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펜트하우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가 우리에게 선물하는 가장 위대하고 귀한 가치는 바로 시간에 대한 통제권, 즉 완전한 자율성입니다. 타인의 시간표에 맞춰 억지로 눈을 뜨지 않아도 되는 자유, 무례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람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돈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기꺼이 곁을 지킬 수 있는 여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험난한 투자의 여정을 견뎌내며 자본을 축적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돈을 소비의 도구로만 바라보지만 자본의 생리를 이해한 사람은 돈을 생산의 도구이자 자유의 방패로 바라봅니다. 소비자의 마인드셋에서 벗어나 소유자의 마인드셋으로 진화하는 이 과정은 단순히 잔고가 늘어나는 것을 넘어 세상을 인식하는 운영체제 자체가 업그레이드되는 경이로운 경험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기업의 제품을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여 동업자가 되는 기쁨, 전 세계의 수많은 천재들과 엘리트들이 내가 보유한 자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집니다. 결국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부를 이뤄내는 마법의 실체는 매일 반복되는 평범하고 지루한 올바른 선택들의 총합일 뿐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절약하고 남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좋은 자산을 한 줌 더 모아나가며 타인의 화려한 결과물과 나의 초라한 현재를 비교하는 대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백한 진리여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받곤 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새롭고 짜릿하고 특별한 비법을 갈망하지만 세상의 모든 위대한 성취는 기본을 지루할 정도로 완벽하게 반복해낸 사람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당신이 걷고 있는 그 길이 때로는 한없이 고독하고
수없이 많은 의심의 밤이 찾아올지라도 올바른 철학의 나침반을 들고 있다면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묵묵히 심어놓은 자본의 씨앗들은 깊고 어두운 땅 속에서 당신의 미래를 지탱할 단단한 뿌리를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시간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공평한 동맹군을 믿으십시오. 투자의 여정은 그저 돈을 버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인격을 도야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지혜를 기르며 마침내 온전한 내 삶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숭고한 성장의 과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고 변함없는 끈기와 통찰력으로 각자만의 위대한 성당을 완성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 지난하고도 아름다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마침내 경제적 족쇄를 벗어던지고 완전한 자유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